그녀의 이름은 장가. 앙골라라는 나라 아세요? 바로 이곳이, 자,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저 빨간색으로 쳐진 곳 있죠? 빨간색으로 쳐진 곳이 앙골라라는 곳입니다. 가봤냐고요? 내가 여기를 언제 가? 방송하기 바빠 죽겠는데. 나도 가고 싶어, 엄마. 나도 안 가봤어. 그러니까 지도로 찾아왔지. 앙골라에서 여전히 그녀는 추앙받는 왕비였어요. 여왕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장가가 아니라 징가, 마징가 제트 할 때 징가. 그녀는 포르투갈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는 아주 큰 임무를 졌죠. 왜냐면 앙골라라는 이제 나라가 계속 유럽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거야. 앙골라의 여왕이었어요. 앙골라라는 나라는 포르투갈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위협을 자신이 막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종교까지 개종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한테 좀 잘 보이면서 회유도 하면서 평화 교섭도 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똑똑한 여자였어요. 주변의 국들하고 이렇게 주변 나라들하고 제휴까지 해가지고 우리 포르투갈로부터 우리의 이 침략을 막아내자. 그래서 그녀 징가라는 여왕은 아직도 앙골라의 역사 속에 굉장히 추앙받는 여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왜 악녀일까요? 그녀는 원래 식인족 출신입니다. 사실 그녀가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 어떤 정의감은 불탔을 수 있지만 그녀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성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사디스트. 특히 그녀가 좋아했던 것은 남자의 몸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건장한 남자로부터 상처가 나고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걸 보면 막 흥분하는 거야. 이상성 도착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그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 각지에서 잘생기고 튼튼한 남자들을 잡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간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그 남자들을 가둬놨죠. 잘생긴 게 죄야? 몸 좋은 게 죄야? 그렇게 잡혀온 남자들은 그 여왕의 아지트에 숨어 살면서 밤마다 여왕의 욕망을 채워줘야 했어요. 밤낮으로 쾌락에 만족시켜주고 봉사해주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그런 성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온 남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왜냐면 사소한 일로 사람들을 자꾸 죽여대거든. 그 남자들의 약간의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요. 그리고 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리 욕망을 채운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목을 바로 베어버렸어요. 남잔 또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곳에서 완전히 노예로 명령받은 대로 살아야 했죠. 그런데 특히 이 여자가 좋아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들이 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죠. 남자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성적으로 너무나 흥분되고 특히 그 남자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게 되고 서로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서 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여왕은 그 경기를 보고 있다가도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대요. 완전 스파르타쿠스야. 여왕이 싸움을 명합니다.
남자 2명은 싸우지 않으면 또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살아남아야 돼요.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하죠. 한 사람의 다리가 잘려나갑니다. 창이 몸에 꽂혀요. 그러면 여왕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여왕은 결국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승자가 된 남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옵니다. 이미 전투에서 지쳤을 남자, 그리고 온몸에는 피투성이로 상처가 된 그 남자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 남자보다 더 미친 듯한 성욕으로 그 남자에게 달려드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해, 달려드는 게. 그 남자를 목을 감고요. 상대를 묶어놓고 입술이든 어깨든 물어뜯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물어뜯은 곳에서는 이빨 자국이 나고 막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게다가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그녀가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날카로운 손톱으로 남자의 피부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는 걸 너무나 좋아했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살점을 도려낼 정도로 아주 깊은 상처를 내는 걸 좋아했죠. 그러면 넣었던 상처는 너무 깊어서 남자의 몸에서 막 검붉은 피가 뚝뚝 떠다집니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의 손톱 밑에 붙어있는 그 남자의 살점을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맛있게 핥아먹죠.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거기서 떨어지는 피를 그릇으로 받아서 마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건장한 남자가 저항할 순 없었을까요? 저항할 순 없었다고 해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기세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거든요. 살려고 경기에서 이겼고 그래서 침실까지 들어왔는데 다시 그 여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고통 속에서 그녀의 이상한 변태적인 행위를 참으며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인육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들려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틀 동안 어린아이 130명을 죽여서 먹었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왜 인육이냐는 거죠. 여기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육을 먹는 것이 사람에게 신비적인 힘을 가져오고 또 회춘한다는 어떤 썰이 있대요. 민간적인 그런 신앙에 나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왕이 신비한 힘을 얻고 회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계속 잡아다 먹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일화가 있어요. 여왕이 어느 날 자신의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마을로 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잘못해서 앞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하루빨리 시체를 나갔다 돌아가야 되는데 더러운 한 농부 때문에 내 시체를 방해를 받잖아. 그는 그 농부가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농부를 잡았죠. 그런데 농부만 잡으면 내가 어떤 여왕인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그래서 그 농부가 살고 있는 그 모든 마을에 마을 시켰어요. 장정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며칠 후에 여왕은 그 생포된 600명의 사람들을 모두 한 줄로 일렬로 늘어세우고요. 옷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을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인간 돌절구. 절구를 만들었어요. 그 절구는 안에는 사람 한두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죠. 하지만 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절구는 나귀 6마리 이상이 있어야만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구, 우리가 생각하시는 절구의 좀 더 큰 버전이고요. 그 안에 사람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절구를 이렇게 끄는 힘은 나귀를 통해서 6마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것에다가 사람을 한 명씩 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죠. 절구가 돌아가면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왕은 거기에 사람을 한 명씩 놓고 나귀를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절구가 돌아갈 때마다 사람들의 절규가 짧게 들렸고요. 절규가 끝난 후에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뼈가 으스러진 후에는 수많은 피가 터져나왔죠. 그게 여왕을 흥분시켰어요. 절구는 곡식을 빻아야 할 곳이죠. 하지만 그녀에겐 곡식보다 사람을 빻고 싶었어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한 번에 2명씩 넣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녀는 인육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그릇에 담았죠.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과 연회를 열어 같이 탐식했다고 합니다. 절구가 인육을 다지는 데 사용됐네요. 그녀는 그렇게 추앙받는 여왕으로서 80세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요.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앙골라의 여왕 징가입니다. 징가. 마징가 할 때 징가. 오늘의 토요 미스테리는 여기까지. 난 토요 미스테리가 너무 좋다. 미쳤나봐.